안녕하세요, 개발자 구디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스트 스웨거 이 모듈 한번 설치해보고 교육 자료를 통해 똑같이 스웨거 문서를 스웨거 UI에 한번 띄워보는 시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미 정리의 내용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 한 줄 한 줄 어떻게 동작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터미널을 열고 저는 yarn을 쓰고 있기 때문에 yarn add nest.js /swagger 이 모듈을 설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되고 있고, 자, 설치가 완료되면 nest.js 공식 문서로 가셔서 이 스웨거 모듈을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해당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에 접근하면 이제 부트스트랩 부분에 이 main.ts 이 코드를 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이 src 폴더 내에 main.ts 파일로 가보시면 해당 코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복사하셔서 자,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듈이 설치가 되고 스웨거 모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라는 준비가 다 됐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보시면 스웨거 모듈과 다큐멘트 빌더라는 이 두 개의 이 생성자 함수를 이 nest.js 스웨거에서 방금 우리가 설치한 모듈에서 불러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해당 코드를 셋업을 하는데 이때 API라는 주소로 우리가 만들고 있는 이 nest.js 앱을 넣고 위에서 만들어 놓은 이 다큐멘트 스웨거를 만들겠다라는 걸 생성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3000번 포트에서 연다라는 거죠. 자,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주석으로 한번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면 해당 부분은 이 nest.js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데 필요한 유틸리티 이거를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코드가. 두 번째 코드는 스웨거 모듈과 문서 설정을 위한 빌더를 가져온다 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정리가 되는 거고, 이 앱 모듈은 우리가 알고 있죠.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모듈이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루트 모듈 이것을 가져온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앱 모듈 가보시면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드 모듈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임포트가 생성되는 거고, 다른 도메인 쪽에서 생긴 모듈도 이 앱 모듈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동으로 추가가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여기서 main.ts에서 한 번에 주입이 돼서 네스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 앱이라는 것에 서버를 할당을 하고 구동을 시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트스트랩이라는 이 함수가 비동기 함수죠. async await 키워드가 붙어 있으니까 비동기 함수로 애플리케이션 초기 설정을 시작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가장 중요했던 이 nest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다큐멘트 빌더를 생성을 하는 거죠. 이 new 키워드가 붙었으니까 생성자 함수로서 다큐멘트 빌더라는 어떤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이 컨피그 쪽에 할당이 되는 건데, 메서드 체이닝으로 뒤쪽에 set title, set description, set version, add tag, build가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가 되어 있다. 이걸 메서드 체이닝이다 라고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트 빌더를 사용하여 스웨거 문서에 기본 정보를 설정을 한다 라는 거고, set title은 함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문서 페이지의 제목을 설정한다 라는 거고, 저는 이 부분을 저 이미지와 같이 nest.js API 예시 이렇게 작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부분도 마찬가지죠. 문서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추가한다 라는 거고, 문서 상단에 표시가 된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기입을 해보고 확인해 볼게요. Nest.js를 사용한 백엔드 API 설명 이렇고, 자, 버전은 그냥 1.0 넣겠습니다. 이 부분도 API 문서에 버전을 넣는 거예요. 설정합니다. 그리고 태그는 문서에서 API들을 이제 그룹화 할 태그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유저스, 포스트 이런 것처럼 이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여기서는 뭐 유저스라고 제가 코드를 넣었지만 여러분들이 만드는 서비스 네임이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서비스 네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완료하고 빌더 객체를 생성합니다 라는 거죠. 이 부분이 생성자 함수로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어냈을 때 이 빌드라는 메서드까지 메서드 체이닝을 통해서 생성하면 그 부분이 config 이 식별자에 담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 부분은 스웨거 문서 생성 함수라는 거죠. 다큐멘트 팩토리라는 식별자에 넣은 건, 그래서 팩토리 정의라고 합니다. 자, 스웨거 모듈 create document, 이 친구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애플리케이션의 모든 라우트, 우리가 아직 배우지 않은 뭐 DTO 등의 이 메타데이터를 읽어 오픈 API 스페시피케이션, 직전 강의에서 살펴봤던 개념, 이 OAS, 이 제이슨이나 야물로 통신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함수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써서 만드는 거고, 이때 요 셋업은 문서 객체 대신 문서를 생성하는 팩토리를 받도록 정의를 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어떤 내용들을 받아낸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는 이제 스웨거 UI 엔드포인트를 설정하는 부분이에요. 자, API라는 경로에 스웨거 UI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로컬호스트 3000번 뒤에 이 API가 붙으면 요 스웨거 UI로 접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예를 들어 HTTP 로컬호스트 우리가 3000번이니까 여기에 /API 여기로 접속하여 문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인 앱은 네스트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이 서버가 잘 구동될 수 있도록 이 스웨거 모듈과 연동되어 구동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주는 부분인 거고,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이 위에서 정의한 이 문서를 생성하는 함수잖아요. 이것도 넣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인자 다큐멘트 팩토리는 위에서 정의한 문서 생성 함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환경 변수 포트, 뭐 env 파일에서 관리하고 있는 포트가 있다면 해당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하는 거고, 없다면 기본값 3000번 포트로 연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Next.js 프론트엔드랑 같이 구동을 하면 프론트 코드가 아마 3000번일 거라 저는 보통 이렇게 4000번으로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을 시작하는 함수를 호출한다.
그래서 이 부트스트랩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스웨거를 사용할 준비가 완료가 된 거예요. 그리고 터미널을 열고 얀 스타트 자 데브 실행을 하면 이제 로컬호스트 4000번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새 창에서 로컬 호스트 4000번에 자 API 이렇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API 예시가 이렇게 짠 하고 생겨요. 우리가 만들었던 앱과 보드가 지금 그대로 들어가 있죠. 보시면 앱 모듈 쪽에서 동작을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듈을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컨트롤러 보면 우리가 이 유저스라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 유저스 앱에서 관리되고 있는 유저스는 get 유저스 그리고 get 유저의 ID 생성하는 포스트도 있죠. 그 다음에 포스트 유저 그 다음에 업데이트도 있죠. 업데이트의 ID 이 부분은 푸시죠. 딜리트도 유저의 ID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 자 보드 같은 경우에도 컨트롤러 쪽에 있는 이 엔드포인트가 다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 보드이기 때문에 여기에 슬래시 보드가 들어가는 거고 find all은 기본 경로 생성도 기본 경로 풋은 보드의 ID 딜리트도 보드의 ID죠. 그 다음에 특정 유니크한 값도 get의 보드 슬래시 ID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문서가 제대로 생성된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웨거 모듈을 설치해서 이 API 문서를 깔끔하게 자동으로 정리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해당 코드들이 이제 여기 세팅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타이틀은 여기 API 예시가 들어가고 디스크립션은 여기에 들어가고 버전은 여기 1.0이 들어가고 서비스 네임도 여기 태그 네임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어서 이것들을 빌드를 해서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이 컨피그를 여기에 생성 create document 이 API 문서를 생성한다 라는 거고 이 앱을 가지고 읽어 드린다 그리고 세팅을 각각의 도메인에 API를 붙이면 접근할 수 있게끔 우리가 셋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API 문서를 자동화하는 이 스웨거라는 모듈을 통해서 한번 예제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 사용 방법이 어렵진 않죠. 그냥 공식 문서에 있는 코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실행만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무에서는 이 config 파일을 바깥으로 빼서 모듈처럼 또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컴포넌트 관리하듯이 쓰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스웨거 사용법을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특정 도메인이 추가되고 그 안쪽에 컨트롤러가 추가된다면 이 m-module.ts에 연동이 되면 자동으로 문서가 갱신이 됩니다. 자 cd src 간 다음에 제가 nest generate 모듈로 클래스룸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것도 한번 생성을 해 볼게요. 클래스룸 nest generate 컨트롤러 클래스룸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이 부분이 잘 생겼죠. 그죠? 이 테스트 코드는 지우더라도 그러면 M 모듈 쪽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보드 모듈도 잘 추가해 주면 되는 거고 자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그리고 얘를 다시 한번 yarn start dev 명령으로 실행을 시켜보고 클래스룸의 controller.ts에 자 이 부분에 제가 get decorator로 find all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get decorator을 호출하고 자 저장을 하면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클래스룸 get이라는 이 API 문서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서화가 자동으로 갱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일이
문서화를 시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 새로 고침하면 그죠? 포스터가 또 나왔죠. API 문서화 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 데코레이터를 잘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 기능을 어떤 엔드포인트로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쉽게 체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웨거 문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협업을 할 때 꽤나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 영상을 반복 시청하셔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